부족하지만 네네. 이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저보다 다 앞서서 달려가신 분들을 만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전 그분들이 그 정도로 레벨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뭔가 되게 쫓겨 살고 뭔가 가면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약간 좀 심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세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돈 버세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첫 번째 저는 돈을 번 이유가 부자 되려고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자 돼서 잘 살아야지. 여러분 부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부라는 사전적 정의가 뭐냐면 넉넉한 생활이 부야. 그 넉넉한 생활을 꿈꾸기 위해서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넉넉한 생활이라는 게 생활이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생활이잖아. 근데 그 어떻게가 뭐지 영어로? how잖아. 네. 그 how가 합쳐진 게 바로 하우스예요. 그래서 하우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하우스의 의미는 하우스의 어떤 함축된 의미가 하우스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집에 살고 있으면 많이 느껴요. 그게 부의 느낌이에요. 제가 왜 좋은 아파트 살까? 좋은 아파트 살면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 결국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풍요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돈을 벌어서 부를 쌓고 부를 쌓아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점점 상위 가치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벌고 싶다가 아니라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돼서 풍요를 얻고 싶다. 풍요의 뜻이 뭐냐? 사전적 의미는 넉넉함이에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은 제가 좀 부자로 살다 보니까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그 넉넉함이 주는 바이브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넉넉함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풍요는 소유가 아니야. 넉넉함이라는 것은 감정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가져서 소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풍요를 얻을 수 있겠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유는 안 되고 소유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소유해서 풍요로워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풍요라는 것은 부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얻어지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얻는데 저는 집중을 한 거예요. 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가난하고 20살 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의사가 돼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 풍요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살에는 내가 가장 존중한다고. 그 애가 그때부터 가졌던 마음이에요. 왜냐? 아, 내가 20살 때도 한 45세쯤 되면 나 부자로 살고 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알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고 의사 면허를 따는 것도 힘들었고 인턴 레지던트도 힘들었는데 어차피 내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결과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을 얻는 과정에서 결과를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같은 걸 하신 거예요? 마음 공부라는 것은 20살 때부터 계속 한 거예요. 내가 누구고 세상이 뭐고 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을 보면서 어떤 잠재의식, 무의식, 세상, 나,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성경이라든지 불교 서적이라든지 그런 마음 공부 관련된 책도 많이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지식을 쌓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 공부 관련된 책도 쓰게 됐고 그래서 마음을 조금 다스릴 줄 알면 조금 세상 사는 게 좀 편해져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를 했다 해가지고 어떤 사는 데 있어서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고 이런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좀 자유로워져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하나가 되었다가 곧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어머니 때문에 슬펐잖아요. 그 슬펐지만은 곧 이제 헤어날 수 있는 거는 그게 슬픔이었구나라고 규정 지을 수 있고 그때 그 감정 상태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지리산 도 닦냐 그런 것도 있고 뭔가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돈은 좋지 않은 거야. 네네. 멀리해라 막 이런 게 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좀 반대예요. 저는 마음 공부를 돈 벌려고 한 거예요. 부자 되려고. 부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살까라는 과정이 있어서 그러면 나의 어떤 잠재의식의 세상을 만들고 무의식이 펼쳐진 게 어떤 세상의 모습이라면 나의 무의식을 바꿔보자. 그래서 내가 꿈꿔왔던 부자의 어떤 이미지, 부자의 삶을 좀 펼쳐낼 수 있는 힘을 길러보자라는 생각에서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으로. 근데 하다 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 부자가 되면 될수록 가지고 있는 거에 어떤 그런 풍요로운 만큼이나 없을 때도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 해서 풍요로움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가난하더라도 풍요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 곧 부자가 될 걸 안다면. 아니까.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30년 전으로 돌아갔어. 나로 돌아가서 만난다면 야, 20살인 하영아, 너 지금 힘들지만은 너가 25년 뒤에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알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와. 왜냐면 그때 잘 될 걸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럴까? 미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미래에 대한 알미예요. 믿으려고 억지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 알미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믿는다는 거는 억지로 애쓰는 거잖아요. 아까 부자가 될 걸 알고 있댔잖아요. 네네. 지금의 부자의 기준과 20살의 하영이의 부자의 기준이 약간 달랐을 거 아니에요? 달랐죠. 네. 그때 부자의 기준과 지금의 부자의 기준이 차이가 뭐가 있어요? 20살에는 제가 그 독서실 메모지 이렇게 썼어요. 45세 100억, 55세 1000억, 65세 1초 이렇게 쓴 게 있었어. 네. 그거를 그래도 한 1, 20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제 부자의 기준은 45세에 100억 되는 거. 달성하셨나요? 그거를 한 3세? 42세? 그때 이뤘죠. 왜냐면 그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35살 때 개원하고 10억 빚을 지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도 다시 한번 썼어요. 45세 100억, 55세 1000억, 65세 1조. 그리고 제가 한 43세까지 네이버 패스워드가 45세 100억이었어요. 늘 나의 생활의 일부로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지스럽지 않고 매일 치다 보면 45세 100억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습관처럼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나 45세 100억 되겠지? 뭐 그렇게. 그러면 되게 빨리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 또라이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론다 버니 쓴 시크릿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생활에 좀 접목을 시킨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에 45세 100억이라는 그 문구가 딱 각인이 돼버리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대변 그러면 원장님 지금 부자의 기준이 대한민국에서 뭐 자산 얼마, 네네. 뭐 소득 얼마, 막 이런 네. 그 기준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지금 보셨을 때 진짜 부자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돈으로 봤을 때, 자산으로 돈? 봤을 때? 모르는 게 기준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아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자기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왜냐? 자산은 계속 늘어나거든. 그리고 그 늘어나는 속도가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요.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속도라는 거지 결정된 수치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가난할 때는 제 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었어. 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얼마고 제가 낸 전세 보증금이 얼마고 늘어나지 않는 돈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근데 자산이 늘어나면 그 정도의 속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결과값을 수치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정말 뭐 조단위 몇 조를 가진 사람들은 보면 형님 자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건 질문이 아니라 그래. 질문이 틀렸대. 네. 자산은 늘어나는 건데 순간적으로 잘랐을 때 그 값은 알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듯이 자산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대요. 원장님이 그 축구로 치면 하브리그에서 이렇게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은 티어까지 올라가셨잖아요. 네네네. 갈 때마다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리그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30평대 되면 좀 위에 60평대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상대적으로 뭔가 박탈감? 전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뭔가 결핍이 있고 풍요가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제 마음속에 항상 풍요만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결핍도 느끼고 결핍이 있기 때문에 풍요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부자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릴 때 부자로 태어난 금수저들 왜 불행할까요? 가난해 주는 이 결핍감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난해 주는 결핍감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는 풍요로움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돈이 주는 여유로움, 뿌듯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은 원래 그런 결핍이 없는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가난했고 물론 지금도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돈을 뭐 사기당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생각하느냐 없어진다고 해서 슬픈 게 아니라 곧 나에게 더 큰 게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 근데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돈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 쉽게 말해서 맞아요. 돈을 벌 때 너무 힘들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잃지 않을까 좀 두렵고 맞아요. 그다음에 돈을 쓸 때는 아깝고 네. 불안해. 저는 어떠냐면 돈을 벌 때 감사해.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준 우리 직원들, 그리고 나의 능력, 나의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 두 번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약간 풍요로움을 느껴.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돈을 쓸 때는 되게 여유로워. 그리고 돈을 쓸 때 이 돈이 다른 데 가서 좋은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게 축복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돈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부정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대한 자세를 보면 삶을 대한 자세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부정적으로 대하느냐, 긍정적으로 대하느냐, 이런 거는 내가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연결되고, 내 삶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나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돈에 대해서 긍정을 하고 부자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유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채널에 나와서 얘기를 해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한번. 일단은 48인 하영이에게 너무 잘했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침에 저는 이런 걸 해요. 나의 리추얼인데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되게 감탄을 한번 하고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나의 하영아, 나의 서진아 해보세요. 나의 서진아. 그 말이 주는 울림이 있어요. 나의 하영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누구한테 큰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되게 안정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나와 또 다른 내가 있어.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같은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나를 믿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도감이 들어요. 그런 감탄. 그 하루를 시작하는 그 내가 너무 뿌듯해요. 그런 내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잘 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어릴 때 못 살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못 살았던 분들, 그리고 지금도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뭐 별로 안 바라요. 왜냐면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뭐 제 채널, 이 채널 봐서 내가 왜 안 바뀌었을까 자학할 필요도 없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정말 바뀌길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쌓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 읽고 운동하고 명상하고 이 기본기를 쌓고, 두 번째는 마음 공부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할 필요는 없어. 인생은 충실히 살면 돼요. 오늘 하루 지금 주어진 삶을 그냥 그대로 이어나가면 돼요. 이어나가되 어떻게? 즐겁게. 세상을 즐겁게 바라보고 나도 즐거운 감정을 가지고 살면 그런 굿 바이브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삶에 대한 관점이 결국 돈에 대한 관점이고, 삶을 긍정할 때 돈도 긍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도 나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와, 아무튼 좋은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채널에 출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이런 저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러셀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근데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가세요? 뭐 화려하다기보다 그냥 미술학원을 요즘 다니거든요. 네. 올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작가도 돼봤는데 네. 화가가 돼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요? 화가 뭐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가지고 네. 미술학원을 가는 길이에요. 원래 대부분 다 그림을 사버리시잖아요. 근데 왜 그림을 안 사서 그리세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이 되게 집중도 되고 몰입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사람이 몰입하면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수술할 때 되게 몰입하는데 그 몰입의 시간만큼이나 그림 그릴 때 몰입하더라고요. 그림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어떤 그런 설레임이 그림이라면 그 그림을 문자로 쓰는 게 글이고, 그거를 약간 그려주는 게 그림이잖아요. 글과 그림과 그리움은 똑같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렇게 이웃 주민들끼리도 인사하세요? 인사하죠. 서로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인사하죠, 뭐. 근데 참 이런 것 같아. 제가 어릴 때 못 살 때는 있잖아요. 네. 거기 사람들이 인사를 잘 안 했었는데 이게 되게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파트 사면 살수록 거기 있는 어린애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나도 따라하게 됐어. 애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했어. 그래서 참 이상한 것 같아. 그게 참 뭐라 그럴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풍요로움, 넉넉함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는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게 또 차이가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인사하고 뭐 일상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아이 얘기 나왔잖아요. 네. 원장님도 부모님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 하고 있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젠가. 혼자만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 같아가지고 저랑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그게 뭐 잘못된 생각?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만의 생각이고 저는 다른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고, 제가 아까 너무 대중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했나? 그런데 저도 대중 중에 한 명이고, 단지 그 대중 속에서만 살지 말고 대중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